문재인 정부 시절 탈오션 정책을 지지하면서 우리나라 안전과 이것에 관련된 한국 수적 원자는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난 뒤에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한다지만 이재명은 당연하라 내 공로들아 올라가라. 감사합니다. 네, 그 한 번 더 파병하자. 사랑하는 땡땡뭉치 애민들이 윤석열을 대학교 탄핵군대시민사단 대표자 및 사회학번 2학번 김 사탄을 세번 외쳐주십시오. 사기탄핵! 우선 국민들이야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및 호국 영웅에 대한 분명히 있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3.1 정신을 대신하여 2022년 역사에 무례 네, 저기 식사 담화문과 헌법재판소 변론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와 계엄의 적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성인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왜 계엄이라는 수단을 빌려야만 했는가? 과연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비상계엄 이후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위해 투쟁하신 선배 세대와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국가적 입법부의 폭주. 입법부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국회의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후 총 29번의 탄핵을 남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미뤄 행정부의 마비를 초래하였습니다. 탄핵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 하여 그것을 반국가적 목적을 위해 남용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국가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필요에 의한 감축이 아닌 정치적 보복이요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협박과도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예산,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연봉은 직접 인상하는 국회는 누구를 위한 집단입니까?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시도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사조직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시설을 촬영하고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하였으나 현행 간첩법은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여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간첩법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민주당이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간첩을 처벌하는데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진정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법부의 정치 도구화. 그렇다면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최근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통령과 주변인에 대한 각종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가 애초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우리법 연구회라는 사법부내 극자 성향 사조직 소속 판사들이 장악한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 청구를 하였고,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는 불법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며 마치 입법권 행사와도 같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당은 어떻습니까? 중국 간첩 혐의를 받던 필리핀의 한 소도시 시장이 실제 중국인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고, 캐나다에서는 중국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소수민족을 탄압함과 동시에 국경 여러 곳 이런 상황이 어떻게 부정선거 수사 및 제도 개선,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도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적 선거리의 서버 보안이 심각했고 분리되어야 하는 내부와는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신문을 만들어 정치 도구화된 사법부와 편향적인 헌법 재판소를 규탄한다. 3.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민주노총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을 규탄한다.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빼앗고자 하는 독재 세력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한 여학생의 연설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을 비관하며 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버스에 빗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M1버스 생기고 학교 오기